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금융론 할 차례입니다. 금융론에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다? 저당 대출에 대해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저당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이쪽 와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었어요. 자, 금융론 딱 들어오자마자 배웠던 내용이 이겁니다. 들어섰을 때 처음 배웠던 것이 고정이자냐 아니면 변동이자냐 이거 배웠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고정이자율은 이자율 바뀌지 않고 변동이자율은 바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뭐다? 주택 저당대출에 대한 상환 방법 배울 거예요. 상환 방법. 자, 보세요. 금리를 확인했죠? 내가 고정이자인지 변동이자인지. 맞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맞죠? 돈 빌리고 돈을 갚는데 상환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뉘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세 번째는 거의 안 쓰는데 젊은 분들이 혹시나 돈을 빌리시면 쓰기는 방법이긴 한데 뭐다? 체증식 상환 방식,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글자를. 항상 글자에 답이 있어요. 자, 원금 균등 방식이래요. 돈을 갚기는 갚는데 얘는 원금이 처음부터 일정하게 갚는다는 소리예요. 맞죠?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왜요? 대출 잔액이 줄어드니까. 맞죠? 이자는 대출 잔액만큼 점차 줄어들 겁니다. 됐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맞죠? 결혼할 때 말씀드렸죠? 2억 대출 내고 74만 8,500원씩 매달 내고 있다고 열심히. 맞죠? 75만 정도 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가 합한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체증 상환 방식은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데 얘는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갚다가 점차 많이 갚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 갖고 이쪽으로 잠깐만 보시죠. 자, 일단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모양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쪽 와보세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자, 상환 방법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상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원금이 똑같이 갚아지는 거죠.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작게 그려야 돼요. 너무 길게 그렸어.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마다 원금 금액이 일정한 거예요. 됐어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자, 요렇게 이자액은 점차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모양을, 그림을 요렇게 이자마다 점차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세로축, 그렇죠? 요거는 뭐다?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상환액, 기간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요 아래축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뭐다? 기간. 됐죠? 그래서 세로축은 뭐다?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가로축은 뭐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보세요. 자, 처음에 내가 돈을 빌렸죠. 맞죠? 그럼 보세요. 원금을 처음에 상환액이 요만큼이죠. 맞죠?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원금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맞죠? 그래서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자는 처음에 얼만큼 내는데요. 처음에 이만큼 내다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탁 떠올라야 돼요.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액 상환액이 일정하고 이자액은 처음에는 많이 내다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감 잡았죠 지금?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요거 딱 그림만 딱 떠오르시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길고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다? 위에가 원금, 밑에가 뭐다? 이자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감이 왔죠? 맞죠? 그래서 세로축이 뭐다? 상환액이다. 그 상환액이 처음부터 뭐다? 끝까지 일정하네 라고 나왔죠? 맞죠? 처음에 우리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커요? 원금 비중이 커요? 이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맞죠? 그래서 결혼쌤이 작년에 돈을 빌렸는데 작년에 제가 원금과 이자를 따져보니까는 최근에 이자가 60만 원이에요. 원금이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 최근에 보니까는. 그전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는 뭐다? 제가 30년 만기로 빌렸거든요. 30년 만기로. 그러면 뭐다? 이자가 60, 원금이 15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세죠? 이자가 매달 따져보니까 한 몇천 원씩 줄어들고 있어요. 몇천 원씩. 그만큼 원금이 몇천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원금액은 처음엔 얼마? 조금인데 점차 늘어나고 맞죠? 이자는 뭐다? 처음에는 많이 내고 점차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감 잡았어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행이야. 돈을 받아야 돼. 오케이? 원금을 먼저 받고 싶겠어요? 이자를 먼저 받고 싶겠어요? 원금을 먼저 받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 원금만 처음에 막 갚아요. 이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뭐부터 좀 좋겠어요? 이자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자가 큰 거예요, 처음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맞죠? 보세요. 원금은 확정된 금액이잖아. 맞죠? 이자는 내가 보너스를 받는 건데 이거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해진 연봉 받는 거는 도파민이 안 나온다니까. 갑자기 급하게 보너스 나왔어. 좋아요, 싫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정해진 월급 500만 원은 문제가 아니야. 뭐다? 갑자기 설 상여금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거지. 맞죠? 그래서 뭐다? 항상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은행이 다 머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축이 뭐다? 기간인 겁니다. 기간. 여기 뭐다? 기간인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이 짧죠? 맞죠? 요만큼, 그죠? 맞죠? 원리금 균등은 더 길죠? 요것도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상환 기간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길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왜 틀려서 오는 거지?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맞죠?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요. 초기에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많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상환이 더 크잖아. 맞죠? 뭐보다? 원리금 균등보다.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팍팍팍 많이 갚는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기간과 이자는 비례해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낸다고. 그럼 이거 둘 중에서 이자를 뭐가 더 많이 내겠어요? 원리금 균등.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로또가 되시거든. 빨리 은행 가셔가지고 혹시 원금 균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자를 적게 내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은행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화폐 생활에서 고려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따라서 순수하게 내가 이자로 내는 금액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훨씬 더 커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교수님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왜? 매달 죽을 때까지 갚는 금액이 똑같으니까요. 아시겠죠? 저 이제 30년 동안 75만 원씩 내면 돼요. 언제까지? 2억 다 갚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은행 가면 대부분 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대출의 거의 80%, 70%에서 80% 사이가 요거예요. 그리고 뭐 원금 균등이 한 10% 남짓되고요. 나머지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환액이 똑같고 원금은 처음에 작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액은 늘어나고 이자액은 처음에는 많다가 점차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액이 감소하는 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공통점이에요. 이자 상환액은 둘 다 점차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채증식 상환 방식. 이거는 점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증식 상환 방식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장 길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가장 길게. 짠. 됐죠? 그래서 뭐다? 기간도 가장 길다. 기간도 뭐다? 가장 길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그냥 원금과 이자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의 반대라고. 감 잡았어요? 얘는 점차 감소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채감식 상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뭐라고? 채감식 상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왜? 점차 갚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얘는 뭐다? 점차 갚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여기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그런데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가 상환액이고, 그렇죠? 상환액 이게 기간이니까 있는데 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잘 보세요. 얘는 무슨 그러지? 여기서 합시다. 자, 초기에 어디? 초기에 뭐가? 부의 상환이 생깁니다. 자, 이쪽 보세요. 부의 상환. 자, 무슨 말인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대출을 얼마? 5억 했어요. 5억 빌렸어요. 그쵸? 그래서 월 이자액을 200만 원 내야 돼요. 월 이자액 얼마?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채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갚는 금액이 이자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상환액이 얼마다? 상환액이 100만 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얼마 빌렸어요? 5억 빌렸죠? 이제 얼마 내야 돼요? 200만 원 내야 되죠? 얼마 갚았어요? 100만 원 갚았죠? 그럼 잘 보세요. 대출액은 5억인데 오히려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얼마가 돼요? 5억 100만 원이 되죠. 됐어요, 지금? 자, 요게 정의예요. 자, 정확히 정의 말씀드립니다. 자, 얼마? 5억 100만 원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점증식 상환 방식, 즉 뭐다? 채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란 말은 내가 갚은 금액이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하여서 대출액보다 대출 잔액이 더 커지는 현상을 부의 상환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글자 그대로 볼게요. 해보세요.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 오히려 금액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부의 상환이 뭐라고요?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만큼도 못 갚아서 돈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얼마? 10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게도 못 미쳤죠, 그쵸? 이자에게도 못 미쳤죠, 그쵸? 못 미쳐서 뭐다? 오히려 돈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의 상환, 즉 뭐다?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대출액보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자, 정리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요거 두 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잘 비교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문제 막 던질게요. 총 이자 지급액이 가장 큰 것은 채증식 상환 방식이다. OX. 오! 기간과 이자액은 비례하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똑같은 질문이니까 똑같이 답변하시면 돼요. 자,
상환 방법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최증식 상환 방식에서 상환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최증식 상환 방식이다. OX. O. 됐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자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최증식 상환 방식이다. 맞아요? O. 됐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다? 기간과 이자 상환액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오래 빌릴수록 이자를 많이 낸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은행이야. 10년 만에 돈 갚는 사람 똑같은 금액을 30년 만에 돈 갚는 사람 누구한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이 사람 중간에 떼먹으면 어떡해? 맞죠? 그러니까는 내가 돈 빌리고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 언니 돈 1억만 빌려줘. 6개월만 쓰고 줄게.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언니 3개월 만에 갚을게. 점점 빌려주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빨리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갚는단 말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다 풀어드리면 오케이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봐보세요. 왜 오래 빌리면 이자를 많이 받는 데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나 6개월만 쓰고 줄게요 언니. 1억만 빌려줘요. 줘요 안 줘요? 뭐 주잖아. 언니 다음 달에 줄게요. 그럼 줘볼까? 6개월이 아니니까?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빨리 갚아준다는 것은 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오래 빌린다는 뜻은 얘가 중간에 떼먹거나 위험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한다고요. 이 방식, 최증식 상환 방식은 35세가 넘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서러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서러워. 아시겠죠? 그래서 최증식 상환 방식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냐면 젊은 층한테 돈 빌려줘요. 젊은 층한테.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예정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해요. 만약에 내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싶은데 최증식을 빌리잖아요? 나중에 원리금 상환액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림으로 머릿속에 자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 써야 돼요? 원금 균등.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초기 뭐다? 현재 소득이 많은, 현재 뭐다? 소득이 높은 누구?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럼 얘는 현재 소득이 없는 뭐다? 미래, 장래 이렇게 나오죠?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DTI가 소득 대비 돈 빌려주는 거죠. 데비트 투 인컴. 맞죠? 연소득을 기준으로 너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알고 돈 빌려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누굴까요? 원금 균등. 왜? 지금 돈이 많으니까. 뭐다? DTI 비율도 가장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가봤자 너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소득이 없는데? 말하면서. 근데 얘는 뭐다? 나 2억 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돈 많이 빌려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리금 균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뭘로 바꾼다? 얘를 바꾼다는 소리예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행이 생각했던 이자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 가요? 안 가죠? 저는 가서 막 물어봐요. 저당선수 뭐예요? 말하면서. 대출 변경 요인이 뭐예요? 말하면서 막 물어봐요. 막. 금리 얼마예요? 막 가서 물어봐요. 막. 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은행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자료 보고 오기도 하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표 뽑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통 다 구비되어 있어요, 은행에. 은행에 이렇게 막 살면서 구비되어 있잖아요. 읽어보고 와요. 그리고 막 바뀐 거 있으면 막 가서 표 뽑아가지고 가서 물어봐요. 막.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거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요거 중에 뭐다? 계산 문제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는 거 체크.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계산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그려볼게요. 요것도 문제 나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돈을 팍팍팍 처음부터 빨리 많이 갚는 게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금이죠. 그래서 원금은 뭐다? 요거 경과가 2분의 1이 지나면 2분의 1이 경과하면 전체 대출 금액이 얼마? 50%를 상환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다? 2분의 1 경과 시 얼마 갚는다고? 절반 갚는다고. 요거 외울 필요 없죠? 절반 지나면 절반 갚는다. 맞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거 궁금해가지고 또 해봤잖아. 결혼쌤이. 자동차 담보대출 받은 거 해봤잖아. 언제 절반 갚느냐면요. 3분의 2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뭐다? 3분의 2를 경과해야 50%가 상환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왜? 더 늦으니까 돈을 갚는 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 그림이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보실 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셨나요? 혹시나 좀 늦으신 분들은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론서에다 그리는 거는 잘못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막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쓰다가 막 틀려 막 아시겠죠? 그런 분들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리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맨날 연습하고 와요. 이거를 그릴 때. 그래서 부디 따라 그리시지 마시고 캡처를 하시거나 휴대폰 찍으시거나 그걸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막 실수하시더라고. 이거 막 2분의 1 써놓고 있잖아요. 막 난리 나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한다? 원금, 이자, 좋았어. 원금이 줄어들지? 틀려. 아시겠죠? 그런 분을 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실상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로 넘어올게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우리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 보면서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것은 누구예요? 원금, 균등. 그래서 뭐다?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고 처음부터 돈을 팍팍팍 많이 갚았다면 후반기에는 상환액이 뭐다? 적다. 당연한 소리겠지. 그래서 2번의 별표, 요게 원칙. 2번이 원칙입니다. 2번이 원칙. 자, 원금 상환액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불변. 맞죠? 이자는 갈수록 감소. 원리금은 갈수록 감소. 맞죠? 원금은 불변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은 감소하겠지.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결론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대출 잔액은 점차 감소한다. 뭐는 안 바뀌는데 원금은 안 바뀌는데 나머지 세 가지 원리금, 이자, 잔액은 다 감소한다. 자, 보세요. 돈 갚으니까 잔액 감소하겠지. 맞죠? 돈 줄어드니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도 감소하겠지. 맞죠? 원금은 변하지 않는데 이자가 줄어드니까는 원리금 상환액도 줄어들겠지.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돈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보시죠. 초기 DTI 비율은 높다. 맞죠? 돈을 많이 버니까 팍팍 돈을 많이 갚죠? 됐죠? 하지만 누구? 은행 입장에서는 맞죠? 자금 회수가 빠르죠? 위험해요?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하다. 원금 회수의 위험이 가장 작으며 차입자가 돈 빌린 사람이 로또 돼가지고 돈 갚으러 왔대요. 뭐다? 잔액도 가장 적다. 왜? 처음부터 돈 팍팍팍 많이 갚고 기간도 가장 짧으니까. 맞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상환기간도 역시나 짧은 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모양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요 모양이 딱, 요 모양이 딱. 1, 2 이렇게까지만. 아시겠죠?
원, 이. 요 그림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누구한테 유리하냐?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 누구?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출금의 얼마? 절반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절반 정도 경과해야 된다. 50% 갚는 것은 50% 지났을 때 무슨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됐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자에다가 별표 해주세요. 계산 문제 이자 구하는 거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는 이자 구하는 거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자 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체크 쭉 해주세요. 이자 구하는 거 별표. 여기 별표. 계산 문제 별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얼마 빌렸다? 2억 빌렸어요. 2억 빌렸어요? 매년 동안 10년 동안 갚는데요. 1년에 얼마씩 갚으면 돼요? 2천만 원씩 갚으면 돼요. 맞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구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자 구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자는 남은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 융자 잔고 구하는 것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이렇게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 자, 그래서 옆에다 하나만 쓸게요. 이건 까만색 써드릴 겁니다. 까만색으로. 자, 여기다 써주세요. 1회차 이자. 1회차 이자. 몇 회차? 1회차 이자 구하는 공식은, 이쪽 보세요. 1회차 이자 구하는 공식. 자, 잘 보세요. 1회차 이자 구하는 공식은 융자 잔액이 필요 없죠? 융자, 1회차 처음 갚는 거니까 융자 잔액이랑 융자 원금이랑 똑같죠? 맞아? 2억, 융자액 얼마? 2억 곱하기 이자가 5%로 할게요. 5%. 얼마? 이자가 5%다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봐봐. 1회차 이자니까는 융자액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만약에 2회차면 2 빼기 1은 1. 맞죠? 그래서 2억에다가 얼마? 2천만 원을 빼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갚았잖아. 맞죠? 한 번 갚았기 때문에 얼마 남았다고? 1억 8천 남았다고. 1억 8천에 얼마? 5%.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보자. 2회차 이자입니다. 2회차 이자. 맞죠? 그럼 보세요. 2회차. 맞죠? M-니까 얼마 빼는 거야? 상환 원금이 얼마인데? 2천만 원이죠? 상환 원금 얼마? 아까 2천만 원. 여기 보였잖아, 2천만 원. 요거 맞죠? 2천만 원이죠? 곱하기 2 빼기 1은 2천만 원이죠? 얼마 빌렸는데? 2억 빌렸죠? 맞죠? 그러면 2회차 이자는 1억 8천 곱하기 얼마? 5%. 요거 이해돼요, 지금? 한 번 갚았잖아. 잔액이 얼만데? 1억 8천. 맞죠? 곱하기 얼마 나온다? 58에 40, 9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1회차 이자는 얼마? 1,000만 원. 2회차 이자는 얼마? 900만 원. 100만 원 줄어들었네요? 이제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자는 점차 줄어드는데 이자 구하는 공식을 분명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융자 원금에다가 빼야 돼요. 뭐다? 갚는 돈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자율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얘는 돈 빨리 갚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갚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1회차는 융자의 곱하기 이자다라는 소리입니다. 곱하기 미안해요. 곱하기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나중에 문제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어려우신 분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대출액 나누기 상환 기간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자 구하는 거 계속 할 거니까. 아시겠죠? 일단 넘어가세요. 자, 이제 와보세요. 그래서 기출 지문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끝. 감소한다. 끝. 됐죠? 자,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맞죠? 기간이 끝났을 때 갚은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맞아요? 네. 왜? 기간이 짧으니까.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에 비해서 누적 갚은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왜? 기간이 짧으니까. 됐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해 주세요. 자, 넘어올게요.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얘는 되게 쉽죠? 얘는 되게 쉽습니다. 얘는 뭐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기간 균등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감소합니다. 원금은 뭐? 늘어나고. 오케이. 이자는 어떻게? 감소합니다. 원리금은요? 불변합니다. 답이 나왔잖아. 원리금을 일정하게 갚는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갚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처음에 갚는 금액이 커요, 적어요? 적으며, 맞죠? 적으며 점증이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뭐다? 크다라는 거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원, 이, 요 그림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3번. 대출금의 절반을 갚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 지나야 된다? 3분의 2가 경과하여야 된다. 왜? 얘는 갚는 것이 더 늦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개론쌤이 한번 보니까 제가 그 자동차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지난달에 다 갚았다고. 그 해보니까는 한 68% 거의 70% 육박하니까 절반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동안 팍팍팍 한 번에 쭉 갚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생각했었죠.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요거 역시나 뭐다? 원리금과 원금 구하는 거.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셋 다 중요해요. 사실 요거는 셋 다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원리금 구하는 것은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거 구분할 수 있어요? 저당 상수와 이자율 차이. 요거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맨날 들어보죠? 맞죠? 얘는 들어본 적 없죠, 잘?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이자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자만 구할 때. 그래서 우리 금리 몇 프로야? 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원금도 갚죠. 얘는 뭐다?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을 구할 때 씁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쪽 와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센스. 자, 제가 요거 이제
그 요약집 할 때 안 까먹게 부채를 들고 올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채 구하는 공식입니다. 부채 구하는 공식. 부채 구하는 공식은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얼마? 저당 상수가 되죠. 맞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뭔데요? 이게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잖아. 됐죠? 저당 상수 구해본 적 없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돈 갖고 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갖고 있잖아요. 맞죠? 매달 얼마 나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 얼마 나가요? 75만 원. 맞죠? 75만 원. 제 예시 들어보죠? 맞죠? 얼마 빌렸다고? 2억 빌렸다고. 나누시면 제 거 부채 서비스액 나오겠네요. 월 저당 상수 나오겠네요. 맞죠? 한번 해볼까요? 궁금해 하더라고. 눈빛이 궁금해. 얼마 나온다? 0.0037로 나옵니다. 여기다 곱하기 12 하니까는 마다 0.045 나오네요. 퍼센트 따지면 4.5%로 송도윤 교수님은 돈을 빌리고 있네요. 연 4.5%. 됐나요, 지금? 오케이? 이게 뭐다?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 거다? 이자와 원금이 둘 다 포함된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요가 뭐다? 0.0037로 나와요. 이게 월이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0.045 나오고, 요거를 뭐다? 곱하기 100 하면 뭐다? 4.5%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람 처음 봤죠? 은행 가서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다 해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방금 구했던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한다고? 부채 곱하기 뭐다? 저당 상수 한다고. 맞죠? 이제 저당 상수 구할 줄 알겠죠? 그 은행 가셔서 저당 상수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은행원들도 잘 몰라요. 앞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갚는 돈을 빌린 돈으로 나누면 저당 상수 나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자만 구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자 몇 프로예요? 이자 5%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자 5% 돈을 빌렸는데 막상 내가 빌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맞죠? 거기에 원금이 포함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뭐다? 원금까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봐봐. 자, 요거 두 개는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됩니까? 되죠? 저한테 이러지 마요. 이거를 몇 번이나 해줬어요. 기억나죠? 눈빛이 또 뭔 소리지? 잘 보세요. 5는 10 나누기 2죠. 맞죠? 2는 10 나누기 5죠. 맞아요? 10은 5 곱하기 2죠. 됐죠? 이거 모르시면 저 초등학교 혹시 조카나 이렇게 아들 있으면 학교 같이 가봐요. 이걸 가르쳐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마다 요거 두 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환원이율 구하는 거랑 수익가액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마다 이런 공식 있을 때 요거 는과 밑에 분모랑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봐주세요. 자, 이제 넘어올게요. 자, 이렇게 넘어오시고 요거 볼게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 보면 살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 상환하는 이자액이 점차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맞죠? 모르신 분들은 짠. 원금, 이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저한테 설명해 달래요. 그림을 잘못 그리셨어요. 얘기하니까 그림을 왜 잘못 그렸지? 라고 열심히 연구하시라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책은 어디서?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돼요?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대요. 로또 됐나봐. 빨리 갚았나봐. 맞죠? 조기 상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의 상환 방식이 더 적다. 맞죠? 처음부터 팍팍팍 많이 갚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돈 많이 갚는 거. 누구? 원금 균등. 맞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오시죠. 자, 점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점증식 상환 방식. 점차 늘어난다. 초기에는 지불액이 낮으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지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렇게 일부러 넘어가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유리해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싶으면요, 점증식 상환 방식으로 썼다가 나중에 원리금으로 바꾸시면 되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막 돈이 모자라요. 대출 받잖아요. 얘가 소득이 적어. 혹시나 해준다면 잘 안 해줘요. 정말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거든. 그래서 막 해준다 그러면은 점증식으로 했다가 꼭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바꾸는 거는 오케이라고 대부분 해줘요. 왜? 돈 빨리 갚겠다는데. 맞죠? 그래서 점증식 상환 방식으로 하다가 무엇으로? 원리금이나 원금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좀 유리하겠죠. 대신에 얘는 빨리 넘어와야 돼. 빨리. 아시겠죠? 타이밍이 좀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누구?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엄청 긴데 점증식 빌리잖아요? 이거 집 날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탁 끊고 갈아타야 돼. 아시겠죠? 빠르서 좋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아이고. 그래서 이쪽 오세요. 자, 상환 초기에는 아까 했어요. 지불액이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지불액 얼마? 100만 원. 이자액 얼마? 200만 원. 됐죠? 뭐가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초기에는 융자 잔금액이 원금보다 커진다. 융자 잔금액 얼마? 5억 100만 원. 융자액 얼마 빌렸는데 5억. 이렇게 써주시면 딱 보여지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걸 왜 잘 안 해주냐고요? 이쪽 보세요. 자, 소득이 늘어나는 폭이 갚는 금액보다 낮으면 빚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서 은행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맞죠?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얘 돈 늦게 갚는데요. 맞아요? 금리를 높여요? 낮춰요? 높여야 되겠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1억 빌려달라고 하고 6개월 만에 갚을게. 안 빌려줬죠? 언니, 금리 10% 줄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왜 그런 거예요? 금리를 많이 주니까. 맞죠? 1억이 6개월 뒤에 1억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이상을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맞죠? 월세 한 달에 150이에요. 맞죠? 그렇죠. 150 넘죠, 그죠? 900만 원이니까, 그죠? 그런 거라고. 그마다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기간이 가장 길고 위험이 크니까 금리도 높게 책정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세요. 초기에 대출 비율은 낮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느림으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고 중간에 돈 갚을 때 잔액이 가장 크고 가중 평균 상환 기간도 가장 긴 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이 지문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나오거든. 자, 보세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유리하대요. 무슨 방식? 채증식. 맞죠? DTI 비율. 이거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빌려주는 거죠? 맞죠? 그럼 보세요. 점증식이 원금보다 더 작다. 당연하지. 얘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고. 지금은 못 번다고.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증식 상환 방식은 이자 부담이 크다. 뭐에 비해?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왜? 돈 갚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대출기간 만기까지 은행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무엇이 점증식이 가장 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다. 여기 이렇게 쓰세요. 상환기간이라고도 쓰세요. 상환기간. 상환기간과 이자는 비례하니까. 4번 한번 묶어주세요. 바로 밑에 나오잖아.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들. 4번 지문과 5번 지문이 똑같이 보여야 돼요. 읽어볼게요.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긴 걸로 나타내라. 짧은 거 누구? 원금균등. 그 다음 누구? 원리금균등. 마지막 누구? 점증식. 됐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요거 하나만 체크. 만기일시 요거 하나만 체크. 조심. 자, 만기일시 한 방식. 자, 요건 어렵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거치기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거치기간.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기간. 오케이.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계속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내다가 뭐다? 마지막에 원금을 한 방 빵 갚으면서 끝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금 균등이 됐건 원리금 균등이 됐건 그리고 최증식 상환 방식이 됐건 다들 원금을 조금씩 갖고 있죠? 만기일시는 상환 기간 동안 원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이자만 갚죠? 그러면은 기간이 가장 긴 것은 4개 중에 뭐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가장 길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뭐다? 이자만 내다가 맞죠? 이자만 쭉 내다가 맞죠? 뭐다? 상환기간 만료 시에 뭐다? 원금을 일시 상환하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얘는 뭐다? 이자만 쭉 거치기간 동안 내다가 언제? 만료될 때 원금을 한 방에 갚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기일시 상환대출은 대출기간 동안마다 차입자가 이자만 상환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계속 이자만 내다가 내가 빌린 돈 마지막에 뭐다? 한 방 갚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최증식 상환대출은 대출 초기에는 갚는 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난다. 됐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대출이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대출에 비해서 뭐다? 거치 기간이 있을 경우 이게 뭐예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이에 낄 경우 맞죠? 무엇은? 이자 지급 총액이 증가한다. 이게 거치 기간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생길 경우에는 맞죠? 뭐가 커진다고?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니까는 뭐도 원리금 지급 총액도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소리지. 맞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질문. 자, 가중 평균 상환기간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맞죠? 더 길다. 자, 두 가지 비교 원리금과 원금. 누가 더 길어요? 누가 더 길어요? 원리금이 더 길다. 가중 평균 상환기간은 뭐에 비해? 원금에 비해 원리금이 더 길다.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자, 봐봐. 지문을 보는 방법. 요즘은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왜 이 지문이 까다롭냐면 2개가 나오고 더 길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지문이 한눈에 안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에 주어 체크하세요. 주어가 뭐예요? 가중평균 상환기간이죠. 은는 이가 붙는 거 뒤에 맞죠? 은는 이가 붙는 거 맞죠? 이게 주어죠? 뒤에 마지막에 서술어 뭐라고 나왔어요? 길다라고 나왔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잘 보일 거예요. 얘가 기니 vs 붙이면 돼요. 뭐가 길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얘가 더 길어요. 맞죠? 내 의견대로 가는 거야. 맞죠? 얘는 뭐다? 체크할 필요 없는 거지. 얘는 몰라도 돼. 읽어볼게요.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원리금이 더 길다. 됐죠? 뭐보다? 원금 균등보다.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내가 눈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 주어 오케이. 서술어마다 더 길다.
이거 두 개 비교. 뭐가 더 길다? 얘가 더 길겠네. 됐죠?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원금에 비해서 마다 원리금이 더 길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도 그래요. 제가 자기 전과 일어나서 한 5분에 10분 정도 책을 항상 보는데 어려운 책을 좀 보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읽다 보면 이해가 됐는데 요즘에는 글자가 막 이렇게 막 그 어르신들 그러죠. 막 꼬부랑 글자 못 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장을 따서 주어랑 서술어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속 학기간 지문 보다 보면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렇게, 뭔지 된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다고? 뭐가? 두 가지. 어디가? 얘가 길어. 체크했죠? 그리고 다시 읽어보세요.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원금보다 원리금이 더 길다. 이렇게 읽히면 된다고. 그럼 뭐요? 맞는 지문이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환 방식 비교는 아까 해드렸어요. 요거 반드시 복습하세요. 핵심 정리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죠? 쭉쭉 넘어오세요. 그래서 요 그림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그림. 짠. 그리고 짠. 요거 요렇게 하나 정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문제 잠깐 볼게요. 문제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자, 문제 볼 거예요. 문제 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 5억 빌렸대요.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뭐다? 9회차의 원리금과 13회차의 이자 납부액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금리 항상 고정금리예요. 무슨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맞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구하기가 쉽죠? 맞죠?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기간 몇 년? 20년. 얼마씩 갚는 거예요? 2,500만 원. 이해되죠, 지금?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얘는 이자 구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됐어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의 이자 나왔죠? 맞죠? 자, 9회차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다라고 하시면 되고 13회차마다 이자만 구하면 된다. 맞죠? 원금 얼마 갚는데? 2,500만 원. 됐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이자를 잘 구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맞죠?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자, 한 문제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맞죠? 그래서 9회차 이자와 무엇을? 13회차 이자를 한번 구해볼게요. 됐어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융자 원금을 할게요. 원금 말고. 융자 원금에서 빼기 상환 원금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자율이었어요. 됐죠? 우리는 1번 계산 먼저. 그 다음보다 2번 계산, 마지막 3번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천천히 구할게요. 이쪽 오세요. 자, 9회차 이자입니다. 9회차 이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융자원금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맞죠? 빼기 상환원금 얼마씩 갖고 있어요? 2,500만 원. 맞죠? 500만 원. 곱하기 9회차죠? 9회차 빼기 1은 얼마? 8. 맞죠? 1번 계산이 여기입니다. 됐어요, 지금? 그럼 얘는 지금 얼마? 2,500만 원 곱하기 8하면 이거 얼마예요? 2억 되네요. 됐어요, 지금? 2,500만 원 곱하기 4는 1억이잖아. 8은 2억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됐죠? 5억에서 2억 빼면 얼마? 3억. 곱하기
이자 나와 있죠? 이자 몇 프로예요? 이자 5%네요. 맞죠? 5%. 얼마? 1,500만 원이 됩니다. 됐죠, 지금? 요거 연습하신다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마다 이자 구하는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하나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쪽 오세요. 이자 얼마라고? 1,500만 원이라고. 됐죠? 그럼 4,000만 원에서 다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2,500 더하기 1,500이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눈치채야지. 잘 보세요. 13회차 이자죠. 2,500 곱하기 12. 이거 얼마예요? 3억. 4의 배수잖아. 곱하기, 만약에 5회차 구하면 1억 빼면 되고, 9회차 구하면 2억 빼면 되고, 13회차 구하면 3억 빼면 되겠지요. 맞아요, 지금? 지금 어떤 줄 알아요? 딴 데 쳐다보고, 몇 시지? 말하면서. 됐죠? 지금 봐보세요. 봐봐. N회차 마이너스 1이니까 뭐다? 9에서 1 빼면 얼마? 8번. 10에서 1 빼면 얼마? 12번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거 그냥 낸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를 다 맞춰놓고 낸 문제라고. 그래서 쉽다고요,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계산 문제가. 됐죠, 지금? 자, 빼기 얼마? 5억. 이게 뭔데? 13회차 이자. 됐죠? 5억에서 3억 빼면 얼마? 2억. 곱하기 몇 프로? 5%. 얼마? 1,000만 원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금 균등 딱 뜨면 뭐다? 이자 구하는 거 연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다? 이자 회차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9회, 13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얼마? 1,000만 원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뭐 나오겠어요? 쭉 넘어오셔가지고, 잠깐만.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자, 요거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 잠깐 넘어와 보세요. 3번 문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원금 균등이니까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일로 넘어와 보세요. 3번 문제. 자, 보세요. A씨는 얼마?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 빌렸다고? 4억을 빌렸다고. 맞아요? 저 보세요. 여기 똑같지 않나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봐도 더 되지 않나요? 그쵸? 저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왜 화가 났냐면, 이 직구 기출이죠. 여러분들,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말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알 바가 아니에요. 맞죠? 나는 뭐 말면 돼요? 4억 원 빌린 거 말면 돼요. 착각하라고. 아시겠죠? 자꾸 쓸데없는 질문 자꾸 까는 거예요. 8억 원짜리 아파트 중요하지 않죠? 내가 돈을 얼마 빌린 게 더 중요하죠. 맞죠? 자, 얼마 빌렸다고? 4억 빌렸다고. 자, 밑에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골라라. 2회차에 대한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16회차, 15회차, 12회차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거의 다 3회차 이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회차를 벗어나 버리면은 계속 곱해야 되거든, 이자를.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원금 균등, 회차가 크면 대부분 다 원금이고요. 회차가 3회차 이내로 들어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 눈치 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얼마 빌렸다고? 4억 빌렸다고. 원리금 균등 딱 뜨니까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 어디 있어요? 짝꿍 뭐? 저당 상수. 됐죠? 짝꿍마다 저당 상수. 그래서 금리 몇 프로? 6%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구하고 우리는 원금, 이자, 그리고 월, 리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리금.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상환 방식이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죠. 원리금은 한 번에 구할 수 있네요. 얼마? 4억 곱하기 저당상수 얼마인데요? 0.087 맞죠? 얼마? 0.087 그래서 4억 곱하기 0.087 하면 얼마 나온다? 3,480만 원 나와요. 됐죠? 그럼 보세요. 1회차에도 얼마 내고? 3,480만 원 내고 2회차에도 얼마? 3,480만 원 내고 3회차에도 얼마? 3,480만 원 내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1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융자 원금에다가 뭐 곱하라고? 이자 곱하라고. 이거 기억나요? 왜? 1회차니까는. 맞죠? 얼마? 4억 곱하기 이자 몇 프로예요? 6%. 4, 6에 24. 얼마? 2,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더하기 이자액이 원리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 는 했었을 때 3,480만 나온다. 그럼 뭐 얼마? 원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 얼마? 1080만 원 나와야 돼요. 맞죠? 1,080만 원 더하기 2,400만 원은 3,480만 원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나면 끝난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2회차 원금 구하러 나왔죠? 뭐다? 2회차 원금 구하여라. 맞죠? 2회차 원금 구하는 거. 요거 구하기가 아주 쉽죠. 얼마? 1 플러스 R. 이자율. 1 플러스 얼마? 이자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얼마? 한 번.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1,080만 원 곱하기. 자, 여기 답이에요. 얼마? 1,080만 원 곱하기 이자율 얼마라고? 6%라고 1.06 하시면 됩니다. 끝. 요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1,080만 원 곱하기 1.06은 얼마 나온다? 1,144만 8천 원 나오네요. 1,100 얼마? 44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자는? 1,480에서 1,144만 8천 원을 빼면 되겠네요. 맞죠? 자, 3회차 원금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얼마? 1,144만 8천 원 곱하기 얼마? 1.06 한 번 더 하면 되죠. 곱하기 얼마? 1.06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얼마 나오냐면 1,213만 4,880원 나와요. 얼마? 1,213만 4,880원 나옵니다.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해는 되죠? 복잡은 하지만 이해는 되잖아. 복잡하다는 거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온다면 일단 넘겨야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넘겨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일단 넘어갔다가 민법이 힘들거든. 돌아와가지고 해볼까?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구한다? 1,213만 4,880원을 어디? 3,480만 원 뺀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빼봅시다. 3,480만 원. 얼마 나온다? 2,266만 5,120원입니다. 얼마 나오냐면 2,266만 5,120원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봐, 이쪽 와봐. 한 가지 팁을 알려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지금 880원 나왔죠? 맞죠? 80만 원 빼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무조건 12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58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원을 내밀면
무조건 잔돈은 얼마 20원 받아야 되죠. 맞죠? 420원이긴 하지. 20원 받아야 되죠. 맞죠? 지금 얘는 끝자리가 000인데 얘는 끝자리가 880원이죠. 어차피 뺄 거니까 얼마? 끝자리가 120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끝자리가 뭐다? 120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인상 나쁘게 해서. 알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거든.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연습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